교육청 문학교육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식 시장과 반갑습니다. 자, 참고로 해주시고 어쨌거나 제주 교육이 그렇게 일제시대 때 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미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교육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서당 교육이 먼저 시작됐고 서당 교육이 또한 각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제일 서당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삼양입니다. 삼양이 제일 서당이 많았다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20여 개의 서당이 있었어요. 그만큼 삼양이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투자한 그런 대표적인 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곳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오늘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예산님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곳인데 옛날 모습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그 우물가를 마을마다 옛날 마을마다 있었는데 지금 이런 우물가를 간직한 마을이 몇 개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조천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흔적들을 지워버렸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옛날 선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강량감을 풀을 줄 텐데 이런 우물이 없어졌다는 게 그래서 저는 새마을 사업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불을 갖다 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면에는 우리 역시한 그러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성을 해봅니다. 자, 지금 올레가 많이 뜨고 있죠? 이게 바로 올레입니다. 제주는 삼다의 섬입니다. 돌바람 여자가 많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 많기 때문에 옛날 집들은 전부 나지막합니다. 그리고 한길가에 집을 지었다가는 바람 때문에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전형적인 기분 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레를 만듭니다. 그래서 올레 기역자로 들어간 곳에다가 집을 지었죠. 바람을 덜 막기 위한 그러한 자구지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올레가 명품길로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건 좋은데 하지만 올레라는 제주 역사 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이 단어를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 또 듭니다. 자, 이거는 한자로 공마봉진이죠. 이것을 우리는 탐나술력도라고 합니다. 탐나술력도. 1702년도에 제주도를 이렇게 술력하면서 그린 41개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41개의 그림. 이걸 우리는 탐나술력도라고 그러죠. 이 탐나술력도가 있음으로 해서 제주도의 역사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국보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지금 국보로 신청 중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데 공마봉진 저 안덕정 아닙니까? 예. 안덕정에서 공마 지금 임금님한테 바칠 말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제주 사람이 키웠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이고 감귤이고 다음에 후구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말을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자, 말들이 나왔으니까 자, 조금 이따 이제 말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요거는 뭡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린 제주 읍성입니다. 언제 사라져버렸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먼저 없애버린 겁니다. 왜 없앴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야 이제 정신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게 1910년 읍성철폐령으로 해서 동문, 서문, 남문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게 동문입니다. 동문 입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하루방이 이제 이렇게 마주보면서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담이 없어졌으니 이제 그 후로 이렇게 돌하루방들은 제자리를 떠나왔네. 자 보십시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에 이것은 1950년대, 60년대 사진이고 저기는 성은 사라졌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동문. 예, 이 동문. 그래서 이 옆으로 올라가니까 동문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이란 단어도 이제 일제시대 때 사용되기 시작해서 그 원정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새는 동문통이란 말을 안 쓰고 동문로 네, 이렇게 이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남문.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문을 정원이라고 그러고 서문을 진서라고 그러고 동문을 이 정원이라고 뭡니까? 연상도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이렇게 문을 지키는 그 수호신이 바로 돌하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던 돌하루방이 바로 성문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도 돌하루방들은 유랑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역시 뭡니까? 탐나 술력도가 되겠죠. 자 1702년도 탐나 술력도 그렸습니다. 관덕정이 있고 저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담이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없었더라면, 이 그림이 없었더라면 제주 읍성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몰랐을 거고, 다음에 일본이 우선 보이는 것부터 없애려고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목관화를 복원하지 못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없었을 적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은 이 목관화에다가 뭘 지으려고 했습니까? 목관화에다가 일본 애들은 이 목관을 없애서 여기에다가 일본식 경찰서, 일본식 건물들을 지었던 거죠. 예. 자, 해방 후에 이 건물들이 이제 하나씩 뭐 해서 이 여기에다가 그 당시 위정자들은 여기에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했거나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적에 사학자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곳이 탐나국의 바로 중심지였는데 해서 언론들한테 언론 협조를 얻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나마 이걸 보존해서 1990년대부터 이렇게 목관화를 복원한 거죠. 그런데 목관화는 지금 반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 저거 이하입니다. 이하. 자, 목관화는 정확히 말하면 목관화는 상하와 이하로 구분됩니다. 상하는 웃음 상자에서 목사의 진문처가 있는 것이 상하고 제2인자인 판관이 진문처가 있는 곳이 이하입니다. 두 번째죠. 저 이하는 전혀 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이하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이 옛날에 제주대학교 병원 자리죠. 그래서 이하라고 하는 명칭만 남아있죠. 이하라는 절치관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 그 재생센터 거기만 남아있지 전혀 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담도 역시 전혀 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 두 분 얘기를 이제 하면은 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이 두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아셔야 할 거고 또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세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사책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문예 작품 활동하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소재로 해서 또 글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헌마공신 김만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만일 할 적에 반드시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나라의 위기 때마다 나라의 말을 바쳐서 조선왕조실록에 수많은 공신 중에 딱 한 사람,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은 김만일 뿐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바쳤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김만일 이 청년은 저기 의길의 출신입니다. 의길의 촌놈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은 마음이 착하고 의지가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이 이 말을 한 마리 주었습니다. 너가 골라봐라 했습니다. 암말을 고르겠습니까? 순말을 고르겠습니까? 암말. 순말을 고릅니다. 못생긴 말을 고르겠습니까? 잘생긴 말을 고르겠습니까? 이왕이면 잘생긴 준말을 고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생긴 말을 고릅니다. 여기에 제주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주는 농사가 잘 안 되죠. 척박해서 농사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의 주산업은 농사가 아닙니다. 말농사입니다. 그 역사를 다 풀려면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쨌든 말농사를 계속하다가 조선시대 와서는 말은 전부 국유화해버립니다. 나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목장을 십소장으로 해가지고 말을 키워내도록 하고 그래서 개인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말을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말 생산이 불량품이 많아. 그래서 개인 말도 허락을 하죠. 그래서 김만일 같은 사람은 바로 개인 이 말을 이제 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순말 못생긴 순말을 가져왔는데 어느 날 이 순말이 도망가 버립니다. 탈출해 버려요. 어디 갔습니까? 바로 자기가 건드리고 있었던 암말들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도 자연 생태계에서는 순말 한 마리가 암말 10마리 이상을 키웁니다. 10마리 이상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예요, 지금도. 자연 생태계에서. 그래서 이 열흘 후에 그 암말을 이끌고 또 어기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씨 착한 김만일이가 이 말들을 자기 장인 어른 목장에 데려갔죠. 그때 장인이 바로 얘기하면서 바로 말이 생기가 이렇다. 그러니 네가 이 말을 다 끌고 가서 한번 키워봐라. 너 마누라가 바로 목장에서 이 말들의 생기를 잘 아니까 바로 네가 순말을 그리고 못생긴 말을 골랐던 이유가 바로 마누라한테서 들었기 때문일 거다. 왜 그 당시 말을 못생긴 말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걸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때 잘생긴 말은 가져가고 잘생긴 말은 한관놀이들이 헐값에 그냥 뺏어가듯이 가져. 그러면 시스마 요 시스템을 남기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병신을 만들어야 돼요. 못생긴 말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주 사람의 아픔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다치게 합니까? 이중으로 곤란을 당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그 당시 제주 사람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이제 키우는데 말이 가족입니다. 김만일한테는 말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방목을 하면은 아니다. 그래서 집 울타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따스하게 해주고 그래서 말들을 자기 가족처럼 스킨십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새끼를 잘 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마리 말이 만 마리 말로 나왔다는 얘기를 이건 참 기적이죠. 그래서 근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전쟁은 말이 했습니다. 빨리 말 타고 가서 적을 화살로 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김만일은 자기 말 중에 잘생긴 전말을 500마리, 300마리
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조로부터 선조, 전쟁 2번 일어나지. 선조 때 자 임진왜란, 정유재란. 선조 아들 누굽니까? 광해인건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을 바쳤습니다. 500마리. 다음에 인조 반장은 인조 때 전쟁이 2번 일어납니다. 병자호란하고 정묘호란. 전쟁 불러일으키는 임금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못난이 임금으로 이렇게 비평을 받고 있죠.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말을 바쳐. 그래서 인조로부터 지금도 교지 있습니다. 인조로부터 받은 교지가 뭐냐? 승정대부 종일품. 승정대부 종일품은 제주 사람이 500년 동안 받은 직접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승정대부 종일품. 네. 이분이 김만일인데 어쨌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출한 사람입니다. 김만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의 기념관이 지금이야 저기 어기리 쪽에 짓고 있는데 그것도 날림으로 지어서 문제가 됐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김만덕 할망. 우리 김만덕 할망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할망이란 단어는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할망당, 설문대 할망, 조항 할망. 이렇듯 할망이란 단어는 제주 사람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신격화된 어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만덕 할망이라고 저는 부르죠. 김만덕 할망 역시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주에서는 기적을 이룬 세 사람을 삼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만덕, 또 하나가 고려 시대 때 제주에 건너온 저 삼방산을 일군 해일 스님, 해일 스님, 스님입니다. 스님. 또 하나는 사람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조의 어승마인 노정, 말. 요 세 사람, 요걸 삼기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김만덕 할망은 어떤 기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삼기라 했을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김만덕 할망이 살았던 것은 김만일 할망보다 딱 200년 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200년 후. 김만덕 할망이 태어난 것은 성안에서 1739년에 태어났습니다.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연도까지 기억되는데 돌아가신 게 1812년. 자, 10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역부요. 그러면 천에 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너 나 따라오면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냥 무작정 따라갑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기생 수양딸입니다. 기생 수양딸. 그러면 한 번 기생은 영원한 기생입니다. 당연히 기생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생이 됩니다. 15살부터 22살까지. 그런데 김만덕은 자기 인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이 야무진 꿈을 키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때는 나는 기생이 아니었다. 그러니 천난 기생에서 벗어나야 해서 뭔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뭔가를 일과를 이루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생을 벗어납니다. 면천이라고 그러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상상만 하십시오. 그걸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 당시 조선시대입니다. 이분이 생활하던 1760, 70년입니다. 한 번 기생은 영화장 기생이고 여필 정부의 시대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섬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자가 사업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김만덕 할망은 객주집을 운영합니다. 객주집이란 뭐냐? 육지에서 배 타고 온 사람을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다음에 제주에 있는 토산풀을 안내 중개해주는 사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소개료 받고 하는.
저는 바로 조천포구, 산지포구에서 했다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출육금지령 시기입니다. 출육금지령. 출육금지령이 뭐냐면은 제주 사람은 못 나간다. 육지로 못 나가. 특히 남자는 과거라도 보려면 이제 허가 받아서 나갈 수 있지만 여자는 절대 못 나가. 여자는 절대 못 나가. 이게 언제 동안? 1629년부터 1823년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제주 사람들은 이 출육금지령에 묶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왜 출육금지령이 내려졌을까요? 제주 사람들이 유랑 도망가니까 내렸겠죠. 그럼 왜 제주 사람 유랑 떠나고 도망가게끔 했을까요? 그만큼 제주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제주 사람들의 비애가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출육금지령 사이에 육지에서가 배가 오는 데를 배는 이 출육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려면 합법적인 항구는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조천포구하고 화북포구뿐이에요. 그 전엔 제주도가 전체 돌아가면서 다 자유항이었지만은 출육금지령 또가는 포구가 두 개뿐이었어요. 이 두 개 포구에 가가지고 객주집을 운영한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좋다 보니까 몇십 년 만에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1794년에 이거 갑인년 흉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 갑인년 흉년에는 그래도 먹다 남은 게 물이요. 갑인년 흉년에는 자기 똥도 못 먹었죠.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전해옵니다. 제주에 물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떡이라도 먹어야 할 건데 그걸 마저 남들이 와서 먹었다. 그런 처참한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김만덕 할망은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벌었었던 돈 전부 내놨어. 전부 내놔가지고 뱃사람들과 평소에 알고 지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빨리 내 돈 줄 테니까 빨리 곡식 사와서 보내시오. 그래서 500석을 사옵니다. 남자들은 뭐가 있느냐? 남자들도 고한록이라는 사람도 300석 사옵니다. 양정섭이라는 사람도 100석 사와요. 아무래도 100석 사와요. 그래서 남자 서희 100석, 100석, 300석, 여자 한 사람 500석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정규대왕 시대입니다. 정규대왕이 나라도 못한 거를 너희들 했구나. 100석 이상 사보낸 사람들 이름 적어내라. 네 사람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규대왕입니다. 자, 제일 위에 500석 김만덕 적혀 있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 정규대왕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당연히 남자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남자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여자라니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대왕이 더욱더 호기심 땡겼습니다. 소원을 물어봐라. 소원 들어주지 마. 남자들은 무슨 소원? 작은 벼슬이라도 했으면 전부 벼슬 얘기했어요. 다 벼슬 합니다. 전부 대정행감 다 벼슬 합니다. 기록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의 김만덕 할망은 또 생각이 달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는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구경했으며 하나는 금강산을 구경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저 궁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출입금지령인데 이 여자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출입금지령 동안 여자는 한 사람도 넘어갈 수 없었거든. 이게 넘어오고 있다니까 신하들이 그냥 안 됩니다. 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대왕이 어명에 의해서 불러내라. 배하를 합니다. 지금 금강산 구경합니다. 그리고 올 적에
돌아올 적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794년 갑인년이다. 갑인년을 슬기롭게 넘겨서 1795년에 전 재산을 내놨다. 그래서 임금님이 알은 겁니다. 그래서 1996년에 임금님 불러 들여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갔더니 겨울 지나서 1797년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적에 그때 좌의정이 누구냐면 번암 최정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정웅이라는 사람한테 인사를 갔습니다. 이제 가겠다 했더니 뭘 주었냐? 선물을 줍니다. 비단에 따라서 열어보라. 열어봤더니 김만덕전 전기를 지어준 겁니다. 좌의정이 일개 기생 출신한테 전기를 지어준 거예요. 그 전기가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바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한마공식 김만일 이분도 이 기록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보다는 더 김만덕 할망은 더 많아요. 또 후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 근데 또 이제 돌아왔어. 그때 절간을 처음 구경했다고 합니다. 육지에 가서 절간이 아마 제주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돌아왔는데 1812년에 죽습니다. 근데 1840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입니다. 제주 유배 와가지고 요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써준 편액이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예. 할머니가 죽은 게 1812년이고 추사 김정희 대한민국 조선 최고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추사 김정희가 온 게 1840년. 그래서 손주한테 써준 편액이 바로 은광연수입니다. 예, 은혜로운 빛이 세상을 넘치게 하고 은혜로운 빛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6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 일단 지난주에 화분 사명을 이렇게 돌았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화북 중심으로 해서 3, 4석이라든가 여기를 이제 차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